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서울은 주말을 지나며 누적 확진자 10,000명을 넘어섰는데요.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달라지는 방역 수칙,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살펴봅니다. 12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동구의회 현직 구의원이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선 해당 의원의 즉각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 문화원에 대한 직원 상대 갑질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원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해 주민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세대수 완화와 용도 지정 등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대 앞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됩니다. 주차장 확보와 임대료 인하 등의 정책 대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엔 거리두기 2.5단계를, 비수도권엔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알파를 적용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먼저 밤사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61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8,1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국내 발생 사례는 580명,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어제보다 231명 늘었고 경기는 154명, 인천에선 37명이 확인됐습니다. 검사 수가 적은 주말이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600명대를 넘어섰는데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종로구 파고다타운과 동작구 사우나, 강서구 댄스교습소와 마포구 홍대세 교회 등에서 계속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내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 2.5단계를 시행하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는 계속되고 밤 9시 이후 식당에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한 것, 또 카페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기준은 계속 유지됩니다. 네. 방문 판매업체 같은 대면 홍보관이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21시 운영 제한에서 집합 금지로 조정됩니다. 영화관과 PC방, 이미용업이나 독서실과 마트나 백화점에도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연장에서는 내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기존 한 칸 뛰어앉기에서 2칸 뛰어앉기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기존 100인 이상 금지였던 모임 행사 기준은 50명 이상으로 강화됐고 등교 밀집도도 3분의 1로 강화됐습니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돼야 하며 기타 모임과 식사 금지 기준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우선 오는 28일까지 3주간 지속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알아봤습니다. 송파 문화원이 방만 운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에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문화원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 문화원이 직원 갑질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파구 의회 이혜숙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서 송파문화원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며 송파문화원 직원 2명이 상급자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과 10월 사이 해당 직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무급 휴가를 다녀온 뒤 보직이 강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윗선에 이의를 제기하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송파문화원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무급 휴가를 다녀온 사무직 직원 2명에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징계 처분도 내려졌고요. 직원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문화원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도 되는 것인지. 송파문화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현 송파문화원 사무국장 A씨가 비국회의원의 특보로 활동하며 비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전국 대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송파문화원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문화원과 문화원 원장에 대해 정치, 종교 활동을 비롯한 직무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문화원 사무국장 또한 정관 43조에 따라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정관 제16조에 사무국장, 문화원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출된 사무국장 본인이 4.15 총선 때 같은 당 국회의원을 선거운동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현재도 그 사무국장은 특보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며 송파문화원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이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는 송파문화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선 문화원 직원 채용 과정에 송파 지역 정관계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송파문화원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강동구의회 현직 구의원이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몸캠 영상이 유포돼 해당 의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함께 유포된 메신저 캡처 사진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배경부터 살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1일 강동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A 의원의 실명과 성매매라는 표현이 적시된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알려졌는데요. 당시 내용은 비공개로 돼 있어 제목만 볼 수 있었고 의회 사무국에서는 비방 목적의 글로 판단해 제목도 함께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A 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몸캠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이 공개 게시물로 올라왔고 A 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당초 몸캠 피싱 영상이 함께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회 사무국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몸캠 영상이 캡처된 사진만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의회로부터 해당 글이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A 의원은 몸캠 피싱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유포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대화에서 A 의원이 성매매를 시도하는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조건 만남을 찾느냐는 상대의 물음에 A 의원과 같은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측에서 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의원은 영상과 메신저가 모두 도용당한 것이라며 자신을 모함하는 누군가가 조작해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에게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파장도 클 것 같은데요.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7명의 국민의힘 소속 강동구의회 의원 1동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공금 횡령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에 이어서 성매매 의혹으로 강동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A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 앞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이 민주당에서 성비위 의혹이 터졌다며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인 A 의원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취재 통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사업의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열람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고 또 그 의견에 대한 절충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일 미뤄왔던 주민 공람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 계획이 접수된 이후 3달 만에 진행된 행정 절차. 반대 여론이 거셌던 만큼 서울시와 중랑구 간 내부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한 의견 수렴과 사업 계획에 대한
일단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협의 이후 금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사업 계획은 기존에 알려졌던 원안대로입니다. 용적률 1000%가 적용됐고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총 1221세대가 들어오는 계획입니다. 중랑구는 사업 공람이 시작된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모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세대수 완화와 학원 등으로 상가 용도를 지정하는 용도 지정, 그리고 공공 편익시설 규모 확대 등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람 공고가 완료가 되면 접수된 주민 의견과 우리 구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의견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작성을 해서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이 한편 공람 이후 남은 행정 절차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사업 승인, 이 중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관련 주민 열람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이 기간 안에 공람 의견서를 서울시나 중랑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였던 이대 앞 상권. 하지만 이 상권이 무너진 건 이미 수년 전 일입니다. 여전히 공실이 넘쳐나고 임대료는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데요. 옛 명성을 찾을 방법은 있을까요? 조성협 기자입니다. 평일 낮은 걸 감안하더라도 거리는 을씨년스럽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대표적인 서울의 핫플레이스였던 이대 앞 상권. 하지만 옛 영광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에 임대 팻말이 붙었지만 한 번 치솟은 임대료는 도통 내려갈 줄 모릅니다. 남은 건 80여 개의 점포에 불과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려주는데 여기는 절대로 안 내려줘. 장사도 뚝 떨어지니까 솔직히 장사할 의미가 없거든요. 상권이 무너지자 사람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코로나19 여파로 뚝 끊겼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공실 점포를 임대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간판과 조명을 정비했습니다. 이화 쉼터를 만들어 연극제와 음악제, 플리마켓을 여는 등 이목을 끌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후 공실 점포는 더 늘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가 또 한 번 타겟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실현 가능한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를 접수 중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대책으로 꼽힌 무료 주차장 확보와 임대료 인하 정책 등은 이번 공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간도 있고 거리도 있고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긴 한데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그 루트가 또 돼야 되잖아요.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만 서대문구는 내년 초 주민과 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론회를 열어 정책적 대안을 수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최근 각광받는 미래에너지 하면 수소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 거리에서 수소차가 늘고 있는 걸 보면 일상생활 속에 수소에너지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수소차 충전소 설치는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매시간 일정한 간격으로 수소 차량들이 충전을 위해 진입합니다. 지난 10월 성능 개선 공사를 마치고 운영 중인 마포구 상암 수소 스테이션입니다. 매립지나 혹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직접 생산해서 충전해드리는 수소 충전소입니다. 약 10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수소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암 수소 스테이션은 현재 서울에서 정상 운영 중인 세계 충전소 중 하나입니다. 수소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입니다.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말은 안 되지만 수소 폭탄 그런 얘기도 인식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도 알고 있고 국가에서는 지금 차를 많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차를 많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충전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서초구 양재동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수소 충전소로 현재는 성능 개선 공사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입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 한 민간법인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수소 충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소차 충전소는 지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소를 친환경, 미래 에너지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수소차 보급을 위해선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인데요. 수소 충전소가 위험 시설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필수 시설이냐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 수소차 보급 확대는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소충전소 구축할 수 있는 부지가 또 제한적이고 온갖 법에 다 저축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중에 또 가장 큰 문제가 주민 수용성. 이게 생선 시설이다 보니 위험 시설로 인식하고 서울시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 및 자치구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이번 양대 수소충전소처럼 거쳐가면서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1,400여 대로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소차 공급 확대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서울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각 자치구에 한 곳씩 25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 주민과의 만남과 경청, 설득, 의견 반영 없이는 현재로선 계획 달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중구에선 을지로와 충무로에서 각각 조명과 인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는데요. 새로운 방안으로 두 개의 축제에 가구와 금속 분야를 더해 온라인 도심산업박람회가 선보였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5년) 전 국내 대표적 조명거리인 중구 을지로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 빛축제 을지로 라이트웨이.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상인이 힘을 합쳐 준비해 중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충무로 인쇄 업체를 중심으로 프린팅 디자인 위크 축제가 선보이면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열리던 두 개의 축제는 철강과 타일, 가구 분야가 더해져 올해부터 도심산업 박람회로 다시 태어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그 기록이 계속해서 남게 된다는 게 또 장점이 될 것 같고 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 언제든지 접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콜라보 제품을 시작으로 디자이너와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을지 오브제 분야까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들어가 실용적인 형태의 작품 45점을 제작해 온라인상에 선보입니다. 디자이너하고 작품을 갖고 개발하는데 저보다도 디자이너들이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셔갖고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젊은 작가들이나 이런 작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면 이렇게 말동무 하듯이 이렇게 친절하게 작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게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참여 제품의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도심산업 박람회에선 SNS 경품 이벤트는 물론 분야별 참가자 소개와 제작 과정,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면 내년 초 오프라인 전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인구 55만 명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강동구가 이 행정 수요를 담기 위해 복합청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동청사를 개선해 2024년까지 6곳의 신축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35년 만에 새롭게 단장된 길동 주민센터입니다. 연면적 2,2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널찍한 대강당은 물론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돕기 위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모든 거 참 잘 갖추어 있고 그 편리한 점이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난간이고 뭐 이런 거 다 편리하게 잘 해놨어요. 이전 길동 주민센터처럼 강동구에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동총사는 모두 8곳. 이 가운데 강동구는 오는 2024년까지 6곳을 복합청사로 새 단장할 계획입니다. 당장 천호삼동 주민센터가 2022년 신축청사 준공을 목표로 연말 철거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 명일1동과 암사 1동 주민센터도 내년에 설계가 추진됩니다. 주민 수요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복합화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 30년 이상 된 청사 면적 가지고는 그걸 이제 충분하게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각종 뭐 복합 개발이라든지 기부 체납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사업을 연결해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 55만 명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강동구. 공공과 업무, 상업 등을 겸비한 복합청사 확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담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용산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에 성금이나 성품을 접수하면 기부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구는 구청 복지정책과와 16개 동주민센터, 용산복지재단에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광화문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 행사도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1953년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코로나19라는 길고 긴 터널이 끝나길 소망하는 마음속 희망의 종소리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면서 차가워진 날씨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